자, 안녕하세요. 노래가 너무 길어서 제가 컷했습니다. 뒤에 2분 더 있어. 옛날 노래라서. 이 노래 뭔지 몰라요? 불량년의 시즌2 OST예요, 이번 거. 아무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네요. 저만 재밌게 보고 있나 보네. 안녕하세요. 휴휴휴휴. 휴휴휴휴. 아,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나는 솔로 봐요? 나는 솔로는 저렇게 뭔가 메인이 되는 OST가 없죠? 왜냐면 그 인물들과 내용이 너무 재밌으니까. мяу мяу мяу. 아휴. 퇴근하니까 싫어 그래요?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해요? 그럼 이제 또 자겠네. 바뀌었구만, 낮밤이. 해가 될까가 나는 솔로 노래라고? 해가 될까는 약간 환승연애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솔로에 해가 될까 나오는 것도 웃기겠다. 해가 될까, 해가 될까. 놀리지 말라고요? 안 놀렸는데요? 자, 사연을 보자. 사연이 아직 꽤 있습니다. 뭉치 자냐고요? 아니요. 완전 일어나서 지금 놀고 있어요. 나한테 한 번 또 혼나고. 맨날 혼나. 혼나고 지 혼자 뭐 장난감으로 놀고 있네. 쟤는 언제쯤까지 혼날라나. 지 얘기하니까 또 왔네 옆에. 어쩔. 자, 다음 사연이 첫 사연이죠. 우뭇가사리는 실존한다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입니다. 고민이 있는데요. 청소를 너무 안 하고 삽니다. 방학이라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도 청소를 안 합니다. 원룸 오피스텔에 살아서 치워도 방이 좁아 좀만 지나면 다시 어질러지니까 도저히 치울 마음이 안 생깁니다. 사실 청소를 하면 30분 정도면 말끔하게 되지만 저는 청소를 할 때마다 불에 탈 줄 알면서도 불에 날아가는 한 마리의 불나방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공부는 힘들어도 쌓이기라도 하지만 청소는 깨끗해진 순간에 쾌락만 찌릿하게 주고 남는 게 없습니다. 슈멜코님은 저와 동년배인데도 저와는 다르게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비결이 뭔가요? 저만 청소가 싫은가요? 슈멜코 이뻐요. 괄호치고 이거 써야 읽어준다고 해서 주펄 화이팅? 주펄 화이팅 근데 왜 쓰는 거냐고. 저도 근데 청소 진짜 더럽게 안 했거든요. 지금 집에 와 청소를 좀 잘하게 된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저 고양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거 있었어. 나는 자취를 꽤 여러 번 했어요. 여러 집에서. 그래서 구옥집에도 살아봤고 신식집에도 살아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집에 나름 살아봤는데 그게 있더라. 구옥집 살면은 조그맣고 애초에 좀 건물 자체가 노후된 집 살면요 그냥 청소할 맛이 안 나. 내 청소 광이 아니에요. 청소 잘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거는 좀만 청소하고 시간 좀만 있으면은 금방 다시 더러워지고 그 청소를 해도 반짝반짝 이런 느낌이 없어요. 건물 자체가 개 낡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런 집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식을 이사 오니까 내가 청소 안 하면 더러워지는 게 너무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 이렇게 신식 집을 내가 망치고 싶지가 않아. 내 집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여기가 더러워지면 나도 내 몸이 더러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집은 되게 깨끗하게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만족감이 커야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조금 깨끗한 편이어야지 나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미우. 청소하고 싶으면 나처럼 아방궁으로 이사하라는 뜻이냐고요?
맞아요. 아방공으로 가세요. 새 휴대폰을 애지중지 여기는 것과 비슷하냐고?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그 한번 청소 맛이 좀 들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게 있어. 알레르기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먼지 다듬이 알레르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은 뭐가 약간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도대체 뭐가 올라오지 했는데 내가 방이 더러워서 그런 거였어. 그래서 작년 집에서 내 몸에 좀 뭐가 많이 올라왔었다? 한 번씩. 근데 작년 집이 내가 살던 집 중에 제일 노후가 됐었거든요. 처음 살았던 집보다 더러웠어. 건물 자체가. 이 집에서는 딱히 그게 없나요?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 업체 불러본 적 없냐고요? 업체는 이제 그거죠. 이사 처음이나 마지막에 부르는 거고. 근데 지금 집에서는 업체 불러봤고 이 전 집에서는 업체 한 번도 안 불러봤어. 이 전 집은 다 코딱지 집이었어가지고 지금이서야 투룸이라서 조금 부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부른 거지. 그랬습니다. 월세 얼마니? 안 알려줘. 그걸 왜 알려줘 내가. 다음 사연. 말코 깨끗님. 안녕하세요. 말코님 대학생 슈벨럼입니다. 최근 친구를 한 명 잃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초등학생 때 처음 만나 성인이 돼서도 꽤나 친하게 지냈던 친구이고 각자 연애할 때는 칼같이 연락을 끊고 지내며 건강한 관계를 지내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연락을 끊었다? 그러면 이성인가? 동성끼리 연애할 때 연락 굳이 안 끊지 않아요? 뭐 일단은. 하지만 여느 친구 관계가 그렇듯이 싸웠다가 화해도 했다가 비온 뒤 땅구치기를 거진 몇 년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서로 좀 싸워서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시기였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걸었어요. 잘 지냈냐? 한번 보자. 친구는 답장을 해줬고 서로 근황을 주고받던 중 최근 친구는 상을 당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아프셨고 최근에 그렇게 되셨다.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알아서 신경 쓸까 봐 연락을 안 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친구한테 더 신경이 쓰였던 건 저도 성인이 되기 전에 같은 경험을 해서였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마음을 알 것 같고 많이 힘들 거면서 덤덤하게 얘기하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라면 안 했을 말들을 많이 건넸어요. 좀 오글거리긴 했어도 왠지 예전에 저한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했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서 좀 더 각별하게 느껴지는 게 있기도 해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만났고 사실 둘이 따로 약속 잡고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삐걱거렸어요. 제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고 옷도 대충 입고 나왔다고 잡돌이 당하고 선물도 준비했었는데 집에 놓고 오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잘못했네요. 평범하게 밥 먹고 2차로 술 마시면서 진지한 대화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친했던 만큼 겹지인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갑자기 자신에 대해 묻더라고요. 그러면 난 어떤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못됐다고 생각해. 진짜 딱 이 말을 뱉은 순간부터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이 친구가 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 친구는 별로 마음도 없으면서 자주 플러팅을 일삼고 서운한 거 있으면 말은 안 하고 눈치만 주는 스타일이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상은 아니었거든요. 한참 조용하던 친구는 입을 열었습니다. 못된 애랑 만나서 놀려니까 되게 싫겠다. 다음에는 안 못된 애 만나라. 넌 뭐하러 못된 애랑 친하게 지내냐? 등등 서운함이 터져나오는 게 느껴지는 문장들이 쏟아졌어요. 전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친구끼리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고 여태 주고받은 말들을 생각하면 더 한 말도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만한 말이었나 싶어요. 그렇게 변명만 하다가 결국 자리를 마무리했고 그 이후로 저는 사과편도 써서 우편도 보내주고 괜히 주변에 더 알짱거려 봤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이 서먹한 상태입니다. 여태 많이 싸워봤지만 이번에 진짜 멀어질 것 같아요. 저 이 친구가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단점보다 좋은 면이 훨씬 많은 친구고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관계라 생각해요. 시간이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인데 사연자님이 먼저 사람을 긁었는데요. 아니 상을 치렀다며. 상 치르고 나서 만난 사람이면은 그냥 좀 좋게 좋게 넘어가지 왜 못됐다고 굳이 말 꺼내가지고 더 서운하게 만드냐. 약간 그거 같아. 지금 현관이에요 둘이. 현관인데 서로를 못 놔. 그러니까 멘탈 나간 사람한테 왜 못됐다고 굳이.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말을 됐었어요. 못됐다 이 얘기는 그냥 어떻게 지냈냐고 말이 끝냈으면 됐는데 친한 사이라 해도 이런 말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안 해요 애들한테. 너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야 이런 거는 진짜 그쪽에서 먼저 나 좀 단점에 대해 얘기를 제대로 해달라. 나 각오됐어. 이럴 때만 하지. 그냥 흘러갈 때는 아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뭐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못됐다 그 지읒 그거 하지 마. 짜증나. 근데 사연자님도 마음에 담아뒀었나 봐요. 뭐 동성 친구인지 이성 친구인지 뭐 별 상관없지만 그랬습니다. 노래를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들을까?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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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마오 마오 마오. 오늘 J-팝 데이 하냐고? 내가 최근에 또 J-팝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거 되게 노래가 이거 아시는 분 꽤 있을 거예요 노래. 일단 들려드릴게요. 자, 마츠다이라 켄의 마츠켄 삼바였습니다. 자기 이름하고 삼바 한 거예요. 슈말코가 슈말코 삼바를 부르는 느낌. 이 노래가 2004년 노래예요. 근데 갑자기 인스타에 떠가지고 노래 좋아서 받은 건데 그 약간 그 원래 인기가 있던 곡이긴 한데 요즘에 역주행 이런 걸 해가지고 요즘에 역주행한 건 아니고 좀 몇 년 한지 됐는데 그래서 또 떠올랐다 뭐 이런 곡입니다. 슈말코 삼바 올리 띵디링띵띵띵띵띵.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익명의 사연. 안녕하세요 슈말커님. 저는 학기 초부터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DM을 하면은 그 아이와 새벽까지 간질간질한 대화도 나눴고 학교에서도 그 아이와 자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제가 그 이상 적극적으로 용기 내지 못해서 날이 갈수록 발전 없는 애매한 관계에 약속 한 번 못 잡아보고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 대한 관심이 당연스레 식어가는 듯했고 저도 이제 와서 뭘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때는 정신없는 기말고사 기간이 끝난 후 여름방학을 기다리는 한 체육 시간이었어요. 저는 강당 단상 위에서 친구와 앉아 있었고 옆에서 여자아이는 시끌벅적 진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짱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저랑 친한 여사친이 쉬는 시간에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여사친은 제가 누굴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짱녀 얘기를 하려고 불렀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여사친에게 들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까 진실 게임 할 때 너 짱녀한테 반에 관심 있는 애 없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A씨를 좋아한다 그러던데. A씨는 저랑 올해 들어 친해진 친구였고 제가 누굴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A씨는 징조를 보았던 제 여사친의 질문에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관심 없어 라는 답변을 했던 적이 있고 그 답변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제 세상은 무너졌지만 저는 그래도 A씨가 관심 없다니까 둘이 잘 될 일은 없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슬픔을 잠재우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레전드 소식이 하나 전해옵니다. 뭐 레전드 소식까지. 학교에 갔더니 여사친이 너 그거 알아? 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어보길래 아 뭔데?
하면서 계속 추궁했습니다. 알면 다친다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말하던 여사친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캐물어서 얻은 답변은 A씨랑 제 짱녀가 사귄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 일에 관해 아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날 친구 여럿이서 모인 자리에 그 둘도 있었고 어쩌다 보니 야밤에 그 둘만 남게 되었는데 제 짱녀가 본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그 자리에서 그냥 고백을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는 진짜 짝사랑이 끝났다는 슬픔에 힘들어하다가 그 애가 저에게 쭈뼛쭈뼛 다가와 말을 걸던 학기 첫 줄을 떠올리며 그때 용기 냈으면 달랐을 텐데 하며 후회하다가 비통한 감정에 가시고 난 후 지금은 A씨가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방금 뭉치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제가 짱녀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저랑 A씨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A씨는 사귄다는 사실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저에게 들킬 것 같으니까 말도 안 걸고 대놓고 저를 피하는 게 보입니다. 제 앞에서는 그러더니 학원에서는 연애한다고 신나서 낄낄대고 뻔뻔하게 제가 구독료를 내는 OTT 계정으로 애니나 쳐보는 꼴이 진짜 너무 싫습니다. 청자님들이나 슈말코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고 또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나요? 최근 들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말코 이뻐요. 이런 사연인데 근데 어떤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경우 많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여자애 있잖아요. 아까 진실 게임 할 때 이런 에? 사연 보낸 당사자인데요. 지금은 A씨랑 헤어지고 저랑 만나네요? 이게 작년이래. 저번 달에 온 거거든요. 그녀는 한 달 만에 남친구를 갈아치운 거예요? 쟤 뭐 하는 기집애야 걔도. 걔 소문 안 좋겠는데? 이거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하면은 고등학생이라고 가정해서 들으면은 걔 지금 소문 꽤 안 좋을걸? 이게 뭔 소리야. 왜 헤어졌대요 A씨랑은? A랑은 왜 헤어졌대? 배나래. 애한테 왜 그래? 응? 고딩 맞아요? 그치 고딩이지? 역시. 아니 너 그거 알아? 하는 다른 여사친도 입이 근질근질 했나봐. 너가 그거 알아라고 말하는 것부터 빨리 말하고 싶어 죽겠다는 것 같은데. 너 그거 알아라고 물어놓고 몰라 하면은 난 모르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 지가 먼저 말 꺼내놓고 모르는 게 약이야? 아니야 물어보지 마. 근데 지가 먼저 너 그거 알아? 이래놓고 이씨 답답하게. 뭐 근데 둘이 사귀면 뭐 알아서 잘 사귀십시오. 하지마. 혼나. 새끼가 거기 올라가지 말라 몇 번을 말해. 혼났지만 골라서 하니 너 오늘. 혼냈지만 해 저는. 너 뭐라 했어요? 뭐라 안 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나나나나. 또 저 사고뭉치. 어쩌라고. 네가 지금 피해자인 것처럼 굴지 마. 진짜. 나나나나나. 말 개 많대. 이것이 말이 너무 많아 쟤는. 말 좀 아껴야 되는데 얘가. 자 다음 사연. 아홉수님. 안녕하세요 님들. 무서운 건 아니지만 기이하고 신기했던 일이 떠올라 사연을 써봐요.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일이지만 개교기념일이라 쉬는 날이었어요. 그치만 고3이니까 공부해야지 에휴 하고 가방을 메고 집에 있던 엄마께 다녀올게 하고서는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주로 가는 독서실은 3군데였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독서실 A, 초비싸고 개멋진 프리미엄 독서실 B, 그냥 그런 독서실 C.
이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몇몇 군데는 학생들로 가득 차는 경우가 있어서 지갑 사정과 시험 기간 여부에 따라 다르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독서실들은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알바생들도 수험생이거나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공휴일이나 명절, 주말 상관없이 열고 독서실 자체에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할 때만 쉬곤 했는데요. 그날은 평일 점심때였으니까 학생들이 없겠지 싶어 저렴한 A 독서실을 먼저 갔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평일에는 무조건 열겠지 했는데 그날만 운영을 안 한다고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 닫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3년 동안 닫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가 그날 처음으로 A 독서실이 닫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B 독서실 가야겠다 하고 버스 타고 터덜터덜 B 독서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B 독서실도 닫은 거예요. 거기는 하루에 10,000원이나 하는 초럭셔리 울트라 개멋진 독서실이라서 하루만 닫아도 손해가 큰 곳이었거든요. 근데 닫혀있길래 사장님이 돈 많이 버셔서 여행 가시나 보다 하고 다시 C 독서실로 갔습니다. 근데 C 독서실 닫혀 있어가지고 뭐야 다들 왜 이러는 거야 하고 결국 집으로 향했어요. 거의 1시간을 독서실 투어만 다녔던 거죠. 걔 억가야 하면서 결국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섰는데 탄내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잉 뭐지? 하고 부엌으로 달려갔더니 제가 나간 이후에 엄마가 깜빡하고 미역국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은 채 외출하셔서 바닥에 다 탄 채로 불이 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놀라서 빠르게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근 뒤 문을 열어 모두 환기시켰습니다. 그러고 엄마에게 전화해서 미역국이 다 타서 짜그리가 됐다 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기겁하시면서 내가 일이 생겨서 몇 시간을 밖에 있어야 하는데 만약 너가 집에 가지 않았다면 진짜 집에 불이 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머릿속에 독서실 A, B, C 세 군데가 모두 닫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에도 닫은 적이 없던 세 군데가 동시에 그날 모두 닫은 게 참 기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했어요. 무언의 존재가 독서실을 닫게 함으로써 저를 집으로 불러오게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소고기 미역국이 아닌 꼬막 미역국이어서 혹시나 새로 다시 끓여줄 미역국엔 소고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소고기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10년 전 일이라 소고기 미역국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은 어른이니까 제가 고기 잔뜩 넣고 끓여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스밸브 잘 잠그시고 랄코님도 뭉치한테 교육 단돌이 시켜놓으십시오. 슈바. 10년 전 일이 지금 29살이시구나. 아하. 이런 사연이었어요. 꼬막 진짜 맛있겠다. 꼬막 미역국 맛있겠다. 이런 사연이네. 다행이다 진짜. 하나라도 열려있었으면 불 났겠다. 위험했겠다. 진짜 천운이네요. 천운. 다행입니다. 불 나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 나는 불 하나로 몇십 년간 누적되어 있던 추억이 한순간에 싹 하고 사라지는 그게 너무 무서워.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그게 너무 끔찍해. 불이라는 존재는 정말 여러 의미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또 안전 걱정. 슈준마 나올 뻔했으면 참겠습니다. 슈준마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자, 다음 노래. 다음 또 아는 J-팝은 뭐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아예 다른 걸 틀겠습니다. 뭘 들을까나? 제인도나 킥백 들으라고? 그건 너무 많이 들었어. 특히 제인도는 눈물을 참으며 들었다고. 체인소맨 극장판 나온다 하지 않았어요? 또 그거 봐야겠다. 과연 내가 그걸 보고 근데 그걸 보고는 리뷰를 안 남길 것 같아. 레제 편은 조금 특별편이라 가지고 내가 해석하기 편했는데
이번에 나온 극장판은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네.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극장판 아니에요? 아무튼 뭐가 나온다고 하대. 보긴 봐야죠. 엔딩이에요, 혹시 이번 거? 엔딩이 포함되어 있나? 이번에 코벤이 자동차 씬 나오네, 애니? 몰라요. 그거 말하지 마. 뭔지 모르겠어. 아, 엔딩 아니에요? 와, 엔딩까지 꽤 걸리는구나. 만화책은 엔딩 다 났지 않았나? 아직 1기도 엔딩이 안 난 거야? 그래? 충격이네. 2기 시작도 안 했어? 엔딩 얘기는 하지 말고 아직 안 나왔잖아. 애니로서는 안 나왔으니까. 그렇구나. 아하. 갭 차이가 꽤 크군요. 저는 뭐 애니로만 봐가지고 인더풀 아직도 못 듣고 있어요. 나도 아직 조금 힘들어. 아직 듣다가 조금 울컥. 뭔가 올라올랑 말랑 올라올랑 말랑. 아직 못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였을까? 아직도 못 골라서 지금 떠들면서 보고 있는데. 요즘 아이돌 노래? 요즘 신곡 뭐 없나? 신곡이라 쳐볼까 그냥? 이러면 나오나? 신곡. 최신 음악 믹스가 있네? 여기 뭐가 담겨있는지 볼까? 혁오 노래 냈어요? 오, 노래 냈구나. 네, 한번 들어볼까요? 갓스피드? 들어보겠습니다. 신나는 건가? 일단 몰라요. 들어볼게요. 자, 혁오 밴드의 갓스피드였습니다. 좋네요, 신곡. 갓스피드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God bless you 그런 뜻인가? 그렇군. 여행을 떠나요.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999님. 안녕하세요, 말코님. 그리고 이 얘기 약간 수위가 있습니다. 코피 각오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코님. 최근 슈라클에서 스카 얘기가 나와서 옛날에 있었던 스카 양아치 커플 썰이 생각나 글을 적어봅니다. 때는 그 강무도한 미친 중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친구들과 조용히 공부하던 학생이었고 여느 때와 같이 친구 한 명과 늘 앉던 자리에서 공부 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계속 옆자리와 옆옆자리에 고딩 정도 되어 보이는 날티나는 멸치 가오남과 게스 반팔녀가 앉는 겁니다. 나도 게스 반팔 있는데. 피해를 안 줬으면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은데 계속 키득키득대고 의자 끌고 공부하는 곳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저와 친구의 신경을 팍팍 긁어댔습니다. 여튼 제가 다니던 스카는 바로 위층이 옥상이었고 그 옥상에는 좀 높은 보일러 건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그 건물은 옆에 붙은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스릴과 저희만의 공간 느낌 그런 것으로 자주 올라가서 쉬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그 구조물에 친구와 올라가 쉬고 있었는데 바로 아래 옥상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와 친구는 조심히 아래를 내려다봤고 그 가오 고딩 커플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있던지라 그 커플에게 어떻게 엿먹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몇 분이 지난 뒤 갑자기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는 당황한 기색이 있었지만 뜬금없는 신음소리에 우참을 하며 머리를 빼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위쪽 시야에서는 그들이 잘 보이지 않았기에 폰 카메라로 쭉 뻗어 아래를 비춰보니 그 멸치남이 게스 반팔녀의 옷과 속옷을 올려서 승가를 만지고 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벽에 등을 붙여 눈을 질끈 감고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본 걸 말했고 그 친구와 저는 얼굴이 터질 정도로 우참을 했고 진정이 된 뒤에 친구들과 사장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썰은 매우 빨리 퍼졌고 스카 게시판은 그 커플들 얘기가 한두 개씩 올라왔어요. 그 후에 커플들은 쫓겨난 건지 그 후로는 보이지 않았고 저희는 행복하게 공부했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요. 시끄러운 거 말고도 다른 학생들한테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말코 이뻐요. 새끼들 쫓겨날 만했네. 시비도 왜 걸고 다녀? 시끄럽기도 하고 다니고. 에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코피 터지는 글이었네요. 발랑 까져가지고 담배도 피고. 스카를 왜 다녀? 둘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스카를 왜 다니지? 근데 꼭 진짜로 중고등학생 때 보면요, 공부가 필요 없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포기한 애들, 학교에서 애초에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런 애들이 스카를 자꾸 다닌다? 그게 그건가 봐. 스카에서 그 애들이랑 같이 이제 몰려다니는 그것도 있고 좀 거기서 은밀하게 얘기하는 게 재밌나 봐. 그 스릴을 학교 투라서 학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놈들이 스카는 왜 자꾸 오는 거야? 너! 저놈 새끼가 왜 이럴까? 네. 에어컨, 음료가 공짜고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늦게까지 있어도 엄마 나 스카라고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음료수도 공짜인 데 많아요, 요즘에. 그냥 간식을 기본적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치. 옛날에는 이제 스카 아니고 나 다니던 독서실은 커피는 공짜였어. 커피를 마실 수 있었는데, 그냥 아메리카노 있죠? 그거를 주전자에 타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음료를 좀 주죠. 그랬습니다. 남자식들. 난난난난난. 공부 진심인 애들은 스카 말고 독서실 갔다고. 독서실이 확실히 더 엄근진한 분위기긴 해요. 스카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스카가 조금 분위기가 웃겨. 친구랑 가면 우참하게 돼. 왠지 모르게. 얘기하고 싶고 입 퍼져. 진짜 입이 근질근질 거립니다. 나는 도서관을 좀 자주 갔고, 도서관은 공짜니까 도서관을 갔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했던 것 같아요. 스카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끊어서 다닌 적은 없어요. 그냥 한 번, 두 번씩 갔지. 독서실도 한 달만 다니고 말고. 그리고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긴 했어. 공부 잘해서 뭐해? 자, 다음 사연. 파인애플 민트 피자님. 우와, 최악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인 슈벨럼입니다. 2년 전에 대학 다니며 자취할 때 싸이비설이 생각나서 사연 보내봅니다. 대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근처에는 사이비가 매우 많이 돌아다니고, 저희 학교도 그럴 일이 있으면은 애타에 사이비 또 왔다, 또 집 문 두드리네 같은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사이비가 돌아다닌다는 글이 올라왔고, 과제도 없고 동기들과의 약속까지 시간이 남았던 저는 썰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에 문을 열어주었어요. 평균 체형의 남자와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둘이 양복을 입고 마치 방문 판매원처럼 현관에서 10분 정도 자기들 교회의 교리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원래 일주일은 6일이었는데 하루를 예배드리러 와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잘 먹힌다 생각했는지 안에 들어가서 얘기 나누자 해서 저도 한 체급하는 남학생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겠냐 하며 집에 들였어요. 본격적으로 교회 다녀본 적이 있냐? 세례는 받았냐? 하길래 초등학생 때까지 다녔고 세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니 어떤 사이트에 이름을 등록하고
어떤 사이트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된다고 해보라길래 구라로 적으니까 이력이 없다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그 둘은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포도주스와 100원짜리 크기의 작은 떡을 꺼내서 주에 피와 살이라며 먹어보라 했는데 이거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길까 처음으로 두려워져 망설이니까 같이 먹자고 안심시키더군요. 저는 포도주스는 마시고 떡은 혀 밑에 숨겨 삼키는 척을 했습니다. 그 뒤로 5분가량 또 대화를 하고 자기들이 약식으로 세례를 할 수 있다. 받아보겠냐?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시간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에 하겠다 했어요. 주기도문을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은 뒤 전 무릎을 꿇은 채로 깍지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제 머리에 작은 바가지로 물 2-3번 붓더니 끝났다고 옷 갈아입고 나오시라고 해서 방금 씻었는데 괜히 빨랫감만 늘었네 하고 생각했어요. 나가서 번호도 받고 저희는 매주 하루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한다며 나중에 연락하면은 꼭 받고 같이 놀아보자. 또래들도 많아 잘 적응하실 거다 라며 다음을 기약한 뒤 2사람을 보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교회 이름을 검색해보니 인터넷에서 잘 퍼지지 않은 사이비였는지 소량의 정보만 얻은 채로 결국 친구들과 약속에 10분을 늦고 말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이비들은 피하느라 바빴지만 집에 찾아온 사이비는 처음이라 궁금해서 끝까지 들여봤다며 썰을 푸는 저에게 동기들은 그 사람들 집에 들이는 애는 너가 처음이다. 무슨 일 있으면 어쩔 거냐. 미친놈이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별일 없었고 사이비 집안에 들인 사람 몇 없을 거라 생각해 사연 보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코님 이뻐요. 슈라클 모닝 영원해. 이런 사연이네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간도 크다 정말.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 해도 상대방은 2명이에요. 2명은 위험한데. 근데 포도주스랑 떡 꺼내는 거 너무 짜친다. 포도주스 G7이라도 사오던가 그랬어. 포도주스가 뭐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방송에 가끔씩 사이비에 되게 도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몰라요. 그들은 단체로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 잘못 걸리면 진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냥 아니요 하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위험해. 그러니까 길거리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길거리면 조금 인터뷰를 해볼 수 있겠어. 근데 집안에 들이는 거는 진짜 위험하다. 근데 집에까지 포교를 오는구나. 나는 저거는 어릴 때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이비인지 아니면 진짜 교회에서 나온 건지. 교회에서도 하지 않아요? 방문 포교?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어릴 때 집에 몇 번 왔던 것 같은데 뭐 물론 다 돌려보내긴 했는데 우리 집은 안 믿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오는 건 좀 무섭네요. 끈질기게 붙어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요즘에 집으로 온다고? 요즘에? 예전에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무슨 시대인데 집으로 찾아오냐? 욕 많이 먹겠네. 왜 자꾸 개인 공간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거야? 제발. 저희 동네도 할머니 하나 앉혀놓고 예수님 환상이라고 하고 다니는 교회에서 포교가 와요. 예수님이 환상이라고 해? 약간 신기하네. 반대되는 말을 하네. 되게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게 아닌가? 현관문에 장로교 자석을 붙여놔도 사이비가 와요. 가리지 않는구만. 호달달. 환생이라고? 환상이 아니고? 깜짝이야. 오타가 나셨구나. 저도 옛날에 그냥 그런 전단지는 몇 번 받아본 적 있는데 어떤 약간 할줌마 정도? 할머니는 알지만 아줌마도 아닌 자꾸 전단지를 주길래 일단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잠깐 기다리고 있어야 돼가지고 왜냐면은 그 눈앞에서 버렸다가 한 소리 들을까봐 쥐고 있는 또 다른 아줌마가 가지고 또 주려고 하나. 그래서 내가 이걸 손에 든 거 보여주면서 받았어요 하니까 아이고 잘했네 하면서
기특해 하셨어. 헤헤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뜨면서 바로 버렸어요. 바로 버려버려. 자, 다음 사연. 뇌피셜님. 안녕하십니까. 성님, 누님들 오랜만입니다. 슈라클 사연 창고에 사연 좀 쌓기 위해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이거는 제가 군인이었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부산 사나이입니다. 휴가를 마쳐 동기들이랑 다 같이 부산으로 놀러 왔어요. 소품샵도 구경하고 서점도 가고 전시회도 보고 팝업도 돌아다니며 아주 알차게 놀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코스로 LP바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여기쯤인데 하고 건물 지하로 내려갔는데 내려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입구에는 깨진 조각상들이 널브러져 있고 벽에는 점으로만 그린 그림들이 잔뜩 걸려 있었어요. 영화 보면은 여기를 왜 들어가 하는 장소 있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야, 우리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나가자.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려던 그 순간 들어와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요. 뒤에서 남성 목소리가 들리더니 끼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진짜 철렁했습니다. 문 앞에는 키가 185는 훌쩍 넘어 보이는 인자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손짓하시면서 들어와서 마음껏 구경해요 하시는데 분명 웃는 얼굴인데 왜 더 무섭죠? 납치인가 사이비인가? 오늘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사람이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결국 들어갔습니다. 안은 정말 캄캄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나는 어두운 게 익숙해서 일부러 불을 안 켜 하시며 작은 조명 하나만 주셨고 저희를 소파에 앉혀 따뜻한 차와 다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긴장은 안 풀리더라고요. 이름이랑 나이를 물어보시는데 괜히 겁이 나서 저희끼리 눈치만 보다 결국 가명을 말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저희 이름을 한참 보시더니 이름이 다들 특이하네. 사실 내 취미가 이름으로 사인을 만드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인이 아니라 숫자만으로 이름을 표현하는 특별한 사인이었어요. 맏형인 제가 첫 번째 대상이 되었는데 속으로는 이거 계약서 쓰는 거 아니겠지? 영혼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지? 괜히 긴장해서 말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점 하나하나로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셨고 예전에 뇌출혈로 크게 쓰러지신 뒤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의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가 너무 죄송한 오해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 최고의 잘못 들음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뇌출혈이야. 그런데 저는 뇌출혈이야? 라고 알아들었습니다. 평소 헬스를 좋아해서 머릿속에 내추럴 보디빌더만 떠오른 거죠. 와, 미술 하시는 분들도 내추럴이란 표현을 쓰는구나. 혼자 엄청 반가워져서 저도 내추럴입니다 하고 신나게 맞장구를 쳤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계속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면서 젊을 때부터 관리 잘해야 돼. 몸 조심해야 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운동 얘기인가 보다 하고 계속 고개만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설마 뇌출혈? 그 순간 얼굴이 진짜 빨개졌습니다. 동기들은 옆에서 웃음을 참고 있고 저는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고 저는 엉뚱한 소리를 신나게 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던 거죠. 급하게 죄송하다 말씀드리자 할아버지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괜찮다 하셨습니다. 그날 우연히 잘못 들어간 그 지하가 부산 여행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할아버지께도 괜한 오해를 했던 제 자신에게 아직도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는 뇌출혈과 뇌출혈은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연이네요. 웃기네. 어디 LP바일까? LP바 가끔 가면 재밌는데 낮에 가면은 뭔가 나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밤에 가면은 딱 이미 사람도 몇 명 있고 분위기도 좋죠. 할아버지 착하시네. 끝까지 가명 쓰셨을라나?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나중에 돼서야 저희가 사실은 이름을 어쩌고저쩌고 하기에는 너무 얘기도 길어지고 좀 미안하니까 끝까지 감추는 게 낫죠? 이 할아버지를 다시 볼 게 아니라면은 이런 글이었고, 이제 사연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사연이 남은 게 적당히 남아있네요. 그래도 이제는 슬슬 조금씩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넉넉하게, 곡간이 넉넉하게 있으려면은.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요, 꽤. 자, 오늘 사연 여기까지고. 지금 몇 주치 남아있냐고? 최소 2주. 넉넉하게는 3주. 아니, 최대 3주, 최소 2주예요. 그래서 그냥 한 2-3개만 더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요. 수요일마다 하냐고요? 수요일마다 해요, 원래. 근데 내가 가끔 너무 피곤하고 귀찮으면 안 해. 그러면 대체해서 저녁 라디오를 하거나 합니다. 항상 대체는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게릴라성 휴방이 있어요. 히히. 마지막 노래를 한번 봐볼까? 근데 요즘에는 꽤 잘 일어나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것은.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들. 직장인들, 나도 물론 한때 직장인이었지만 그거를 진짜 한 몇십 년 동안 다니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아빠 세대는 더 그럴 거고.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참을성 없는 젊은이라서 못해. 안 되겠어. 대단해. 아버지들은 대단해.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또 이제 아기가 있으면은 책임감으로 인해서 더 일어나겠죠? 그래도 대단해요. 아우. 아픔 개 크겠네. 학생 때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싶다고요? 그니까 오히려 초중고등학생 때는, 대학교 때는 막 진짜 가끔은 학교를 째거나 아니면은 그 오후 수업으로 배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근데 초등부 때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가라면 가는 거잖아요. 또 저희 때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개근에 엄청나게 목숨을 걸었어요. 개근상 받는 그런 거에. 근데 나는 뭐 개근상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근데 요즘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 내가 너무 아파. 나 오늘 아파서 진짜 학교를 못 갈 것 같은 상황이면은 엄마가 학교 가서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학교는 보내려고. 요즘은 근데 그러면은 그래, 좀 안 보내는 추세인가 보더라고요. 학교 가서 죽으라고. 받을 상이 없어 개근상이라도 받고 오라고. 아, 맞아. 학기 말쯤에 이제 상 주잖아요. 반 안에서 뿌띠하게 선생님이 수여하잖아. 그때 상 받을 일이 보통 없거든요. 공부를 잘하면 상을 받아. 100점을 하나라도 맞은 게 있으면 그거에 관해서 하나 받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면은 받을 게 없어. 뭐 혹은 그냥 반에서 진행하는 뭐 성실상, 뭐 배려상 이런 거는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나 이런 거 받은 적은 있어. 근데 개근상은 많이 못 받아봤어요. 개근상 받으면 굉장히 뿌듯한데, 어쨌든 나가서 상을 받은 그 액션이 재밌으니까.
부모가 개근해본 결과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치? 그런 세대가 이제 부모가 됐네요. 나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야자하라고 함. 존나 무서웠어. 40도면 죽을 위기인데? 대박이다. 근데 나는 그래도 엄마가 은근 잘 빼줬던 것 같아요. 대신 진짜 아파야 돼. 우리 엄마도 엄마다 보니까 꾀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서 좀 알아야, 진짜로 아픈 게 보여야지 오케이 하더라고요. 야자는 옛날에는 더 극악무도 했잖아. 영교시부터 있지 않았나? 아침에도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저녁에도 공부하고. 와, 옛날엔 진짜 어떻게 그랬냐. 아이, 대단합니다. 요즘은 뭐 사교육이 발달돼가지고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리고 나도 이제 사교육 그때 시절이라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 하면은 불안하다? 아, 지금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될 텐데. 학원에서 알려주는 게 진짜 시험에 나오는데 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 지금 수능 개편이랑 등급제 바뀐 것 때문에 자퇴생이 압도적으로 올랐대요. 그래. 자퇴하고 뭐 잘하면은 괜찮은데 뭐. 과연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세상은. 그래도 나는 세대를 잘 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내 성향에 맞는 세대가 왔어. 시대가. 옛날에는 단체 생활, 회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해! 그리고 다 같이 퇴근해! 약간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알바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찾아가지고 잘하면은 상관없지. 이런 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왔어요. 집에서 혼자 꽁시렁꽁시렁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보고 욕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돈 벌어 살겠냐, 너는 앞으로 노후 준비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오히려 나도 재택으로 하고 싶다, 나도 그럴 만한 게 있다면, 재주가 있다면 나도 집에서 했지, 이런 세대가 와버렸어. 나는 단체 생활이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로.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뀐 듯. 그치? 내가 코로나가 물론 엄청난 완전 팬데믹이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 기준에서는 좀 이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좋은 쪽으로. 개인주의가 훨씬 강해졌어요. 그걸로 인해 아팠던 거는 너무 아쉽긴 한데, 나도 너무 아파봤거든요. 그거 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다 개인주의적인 제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음주문은 사라지고, 맞다. 그거 참 좋아. 음주문은 사라진 거. 어릴 때, 그렇게 어릴 때도 아니다. 대학생 때도 강요하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 학번은 아니고, 코로나 학번 딱 그 전이에요. 19학번이라 가지고. 그래서 나 1년은 제대로 다녔어. 그 후부터는 코로나처럼 다녔거든요. 그 온라인 강의 계속 듣고. 주류 회사 반토막 났다고 수입? 그러게. 이제 그런 부어라 마셔라 세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강제로 체험해봐서 이게 편하다는 걸 깨달은, 그죠? 그런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는 개인적인 게 이제 괜찮다는 걸 알고, 그런 걸 주장해도 뭔가 거기에 크게 반박을 못하는 때가 왔어. 저 혼자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을 때, 뭐 그래 알았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술 못 마셔가지고, 마실 줄 아는데, 그리고 은근 잘 마시는데, 그것보다 나는 콜라 이런 게 훨씬 맛있어요. 마시면은 뭐 하이볼 이런 거 마시지. 근데 무조건 쇠주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필라테스 쌤이랑 이 얘기를 엄청 길게 했어. 운동하다 말고. 나 되게 애매한 자세로 누워있었는데 그 상태를 얘기했어. 선생님도 약간 이 일을 더 사랑하려면은
좀 나도 쉬면서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저는 하영님이 너무 부럽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는 이런 음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데 그냥 프리랜서라고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프리랜서라서 좀 이렇게 부럽다고 그런 걸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좋아하실 거긴 하거든요. 이런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다 그 옛날이었으면은 아 그래요? 하고 말했을 수도 있어. 아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막 옷 벗고 춤추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에. 오히려 엄청 신기해하고 먼저 물어보고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지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음지방송. 똥 얘기로 프리랜서 한대. 똥 얘기로 돈 벌다니 이건 참 대단한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제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휴. 마무리 노래는 이거를 안 틀었더라고요. 리셋는 이제 프리티걸로 컴백했었죠. 하지만 저희는 진짜 카라의 프리티컬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라 또 하나 말할 뻔했네. 안녕히 가시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의 날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마지막은 카라의 프리티걸입니다. 빠이.